자, 5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하는 이런 설명들은 여러분들 볼 때 어떤 부분에 좀 주의해서 보는 게 좋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좀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In the afternoon을 보고 이제 오후에라는 그 해석을 못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글쓰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어보라고 하면서 오후에 저는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오후에를 적을 때 afternoon을 잘 쓰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the afternoon까지 잘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근데 in을 빼먹는 경우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볼 때 내가 읽고 글을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을 한 번 더 배운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설명을 좀 잘 집중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afternoon은 오후란 뜻입니다. 오후. 자, 그러면 in the afternoon은 오후에라는 말입니다. 오후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앞 단락은 이제 통영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아침에서 일어났던 그런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오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후에라고 할 때 in을 적는데, 자, in은 기본적으로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안. in the room은 내 방 안, 다시 in the room은 그 방 안 이런 말인데, 자, 우리가 오후에라고 할 때 이때 in을 왜 쓰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보통 우리가 오후라는 거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제 그려보면, 자, 이때 낮 12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오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저녁 한 6시까지 보통 이쯤을 갖다가 우리가 오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오후에라고 할 때는 실제로 이 시간 범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in을 쓰는 겁니다. in.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설명을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후에라고 할 때 in을 안 빠뜨릴 수 있고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 다음 We went to 이순신 Park. 자, 그러면 우리는 갔습니다. went는 우리가 go의 과거형. go는 가다 하지만 went는 갔다죠. 근데 이순신 공원에 갔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 이 to를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원에 갔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럼 여기는 이순신 파크니까 이순신 공원이면, 자, 이순신 공원에 갔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 어디에 어떤 장소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영어로 to입니다. 근데 순서가 우리나라 말이랑은 달라서 에는 뒤에 오지만 to는 앞에 오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써줘야지 이순신 공원이라는 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to를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음 There was a huge 다음 문장 There was a huge statue of Admiral E. 자, 그러면 there was 이렇게 쓰였으면, 자, 우리가 there is 하고 뒤에 뭔가가 나오면은 여기 나온 어떤 대상이 전체 있다란 말이죠. 어떤 대상이 있다란 말인데 is 대신에 지금 was가 쓰여서 is의 과거형이 was죠. 그럼 무엇이 있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엇이 있었는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a huge statue of Admiral E. 자, 그러면 Admiral E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여기 나오는 Admiral이라는 단어는 해군의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군.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군인을 해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높은 사람, 그래서 해군 장군을 영어로 Admi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은 이순신 장군 해서 보통 성이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장군이라는 호칭이 뒤에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장군이라는 호칭이 먼저 앞에 나왔죠. 이 위에 잠깐 찾아보면 우리는 이장군이라고 해서 성이 먼저 나오고 호칭이 뒤에 나오는데, 영어로는 순서가 바뀌어서 장군이라는 호칭이 먼저 나오고 이제 뒤에 성이 나와서 Admiral 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쓸 때와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뒤에 앞에 a huge statue란 말 있죠. 그러면 statue는 동상이라는 뜻입니다. 동상. huge는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huge statue는 거대한 동상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A of B 이런 표현 형태를 보면은 보통 뒤 of B가 뒤 앞에 있는 A 의미를 꾸며주어서 B의 A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The legs of my chair. 그러면은 The legs of my chair은 내 의자의 다리들이라는 뜻이죠. 내 의자의 다리들.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에 있는 of Admiral E가 앞에를 의미를 꾸며줘서 이 장군의 거대한 동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군의 거대한 동상. 그래서 이순신 공원에 갔더니 장군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 I imagined. 저는 상상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went는 go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went는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지만 이제 스펠링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imagined는 상상했다라는 말이고 imagin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그냥 이제 규칙적인 변화라서 그냥 ed가 붙는 겁니다. 이런 차이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무엇을 상상했냐고 하면 자, 상상의 대상이 지금 뒤에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고양이를 상상했어요 라고 하면 자, I imagined a cat. 그래서 저는 어떤 고양이를 상상했어요 할 때 이때는 상상의 대상, 즉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인데 이게 굉장히 짧죠. 자,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지금 그 상상의 대상이 The Great Battle Right off the Coast of 통영까지로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길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랑 순서가 달라서 반대라서 그게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통영 해안 바로 앞에서 벌어졌던 위대한 전투거든요. 통영 해안 바로 앞에서 벌어졌던 위대한 전투.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통영이란 말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통영이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안이란 말이 그 다음에 나오고 위대한 전투가 또 그 앞에 나오고 우리나라 말이랑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방금 이 부분을 이제 그 구조를 조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coast of 통영은 통영의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coast란 단어가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해안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때 앞에 있는 right off라는 말과 뒤에 the coast of 통영이 함께 합쳐져서 앞에 있는 the great battle의 의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ight off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ff는 이제 on과 같이 살짝 봐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 on the desk라는 말은 책상 위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책상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책상이 있을 때 자, 그럼 이 위에 펜 한 자루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pen is on the des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on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on the wall.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로로 서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세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벽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리가 한 마리, 파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징그럽긴 한데 이게 파리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이게 탁 붙은 거예요, 벽에다가. 그 이때도 on the wall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on을 위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
O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 또는 다른 평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파리가 벽에 있습니다. 파리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on the wall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붙어 있던 파리가 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off the wall이라고 해요. 그래서 off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올 때 off를 쓰거든요. off the wall.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off the coast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좀 밑에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이 경계선을 우리가 해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off the coast도 이제 육지에서 다시 이 해안에서 바로 살짝 떨어져 나와 있는 한 이 지점들을 가리키는 건데 앞에 right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right은 여기서 바로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바로라는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right off the coast는 여기 해안 바로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해안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해안 여기 있고 이쯤이면 이제 해안 바로 앞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he Great Battle부터 통영까지를 해석을 해보면 통영의 해안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위대한 전투가 되는 거예요. 통영의 해안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위대한 전투를 상상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내용 이해는 쉬울 수 있어도 영어로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헷갈리면 한 번 더 봐도 좋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then이 나왔죠. then. 자, then이라는 단어는 그때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 그러고 나서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then은 그러고 나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enjoyed, 즐겼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즐겼느냐 라고 할 때 그 즐긴 것은 뒤에 taking a walk부터 along the coast 전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walk라는 단어 이제 보통 동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walk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자, 이렇게 동의어로 적어 볼게요. 걷다란 뜻이죠. 걷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떤 단어 앞에 a, 즉 이제 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은 뒤에 나온 단어가 명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를 쓰는 경우를 한번 잘 보세요. a pen, a boy. 자, 이렇게 쓰면 펜 한 자루, 남자의 한 명 이렇게 모여요. 전부 다 펜과 보이는 명사죠, 명사. 자, 근데 work가 그러면 이제 앞에 어를 썼다는 것은 뒤에는 work가 명사로 쓰였다는 건데, 자, 명사일 때 work는 산책이라는 뜻입니다. 산책. 자, 그런데 그러면 산책을 하다를 이렇게 영어로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다라고 하면 보통 단어 do가 떠오르기 쉽죠. 자, 그런데 그러면 do a walk라고 쓰느냐? 실제로 산책을 할 때 do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take를 쓰는 거예요. take a walk. take a walk. 자, 그런데 산책을 하기. 자, 말의 형태를 바뀌는 걸 보세요. 산책을 하기 또는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문법 중에서 동명사라는 파트에서 한번 배웠듯이 ing를 동사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aking 하고 뒤에 a walk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전체가 산책을 하기, 산책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지금 along the coast라는 이 위치까지 나와 있죠. 그럼 along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장소를 따라서라는 뜻이거든요. along the coast는 그 해안을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무엇을 즐겼냐면 그 해안을 따라서 산책을 하는 걸 즐겼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해안을 따라 산책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 됩니다. 오. 다음 I 다음에 could feel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feel. 자, 내가 느낀다 라고 하면 내가 느낀다는 영어로 I feel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자, 나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느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쓸 때는 feel만 쓰는 게 아니라 can과 feel을 같이 써주죠. 그러니까 can과 동사를 같이 쓰면 이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런데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과거를 나타낼 때,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할 때, 그때는 can을 쓰는 게 아니라 I could feel을 쓰는 겁니다. I could feel. 자, 그래서 여기서 could feel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인데,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면 이 뒤에 이 전체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Admiral E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순신 장군이죠. 이장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Admiral E's love까지 쓰면 이순신 장군의 사랑인데, 자, for the country. 그래서 for the country가 앞에 Admiral E's love에 꾸며주어서, 자,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 나라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사랑. 그래서 무엇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for를 써줍니다. 다음 everything, 모든 것이 was really peaceful.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자, everything 다음에 여기 was를 쓰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was를 쓰는 이유는 일단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peaceful은 여기 나온 peaceful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앞에 really라는 부사가 붙으면 정말로 평화로운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자, 모든 것이 정말로 평화로운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로웠다라고 쓰려면 이 뒤에 뭐뭐였다라는 단어가 붙어야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였다라는 뜻의 단어가 여기서 was인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개인데 왜 were이 아니라 was를 쓰는가를 한번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everything은 이제 뜻은, 자,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자, 그런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볼 때는, 자, 이것을 한 개 취급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잘 보세요. everything 말고 여러분 everyon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hello everyone이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이때 everyone은 여러분, 모두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명을 취급하는데 everyone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두가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everyone 하고 are happy가 아니라 is happy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무슨 말이냐면 everyone이라는 단어가 모두란 뜻이지만 문법적으로는 한 명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s가 쓰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런 일이 있냐면 everyone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
자, 우리말에서 하면 이런 예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혹시나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커닝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한 명 한 명 다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왜 의미는 전부 모든 학생을 다 보고 있다는 거지만 말 자체가 왜 한 명 한 명 하면서 한 명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everyone이 이렇게 이제 모든 한 명 한 명을 다 강조한다라는 느낌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법적으로는 한 명 취급을 해서 비동사도 is를 쓰고 뭐 과거로 행복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was happy를 쓰겠죠. 마찬가지로 everything이라는 단어도 하나하나를 다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쓸 때는 비동사를 쓸 때 이렇게 were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was를 같이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법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In the afternoon, we went to 이순신 Park. There was a huge statue of Admiral E. I imagined the great battle right off the coast of Tongyang. Then we enjoyed taking a walk along the coast. The sunset was beautiful. I closed my eyes. I could feel Admiral E's love for the country. Everything was really peaceful. 자, 해석을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우리는 이순신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 장군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영의 해안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위대한 전투를 상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해안을 따라서 산책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일몰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저의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이 장군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